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문현재 멘토입니다. 네, 하이닉스요. 하이닉스고요. SK 하이닉스. 네. 매수가 21만 비중이요? 원에 샀습니다. 21만 원에 샀어요. 네, 네, 비중이요? 10% 정도 되는데요. 10%요. 네, 뭐 일단 한 가지 물어보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뭐 그거에 따라서 네. 상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를 한 10년 가져가실 의향이 있나요? 아니요. 그럼 파세요, 이거. 언제 10년 팔아야 가져갈 돼요? 생각이 없으면은 지금 이 가격 자체가 터무니없는 가격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뭐 10년 정도 가져간다고 예를 들어서 본다면요,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의 뭐 우상향을 거의 10년 이상 해오고 있는 유일한 종목들 중에 몇 가지가 안 돼요. 우리나라에서 진짜 10몇 년, 20년, 30년 동안 우상향하고 올라가는 그런 기업은 일단 삼성전자 빼놓고 나면요,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SK하이닉스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요, 장기로 내가 10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가격은 문제가 안 돼요. 어차피 10년 뒤에는 올라갈 거거든요. 예를 들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, 우리가 저 시골에 어느 아파트 사게 되면은 10년 뒤 지났을 때 잘못하면은 우리가 진짜로 헐값에 팔아야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시골길에 있는 아파트를 사게 되면 가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, 강남 아파트는 사실 10년 뒤에도 지금의 2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일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강남이라든가 뭐 지금 요즘에 불리는 마용성이라든가 그런 부동산 입지 빼고는 나머지는 가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왜냐하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강남은 앞으로도 부자는 점점 많을 거고,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아무리 비싸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자꾸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.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. 근데 지금 강남에도 있잖아요,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니 부자들이 많은데 무슨 경매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? 라고 했을 때 부자들은 그 집을 사놓고 20년, 30년 가져가도 상관없을 정도로 돈이 많거든요. 내가 뭐 5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하더라도 반토막이 돼도 나는 한 200억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영끌해가지고 나도 이제 부자야, 나도 강남 아파트 살 거야 해서 비싸게 50억에 샀던 사람들이 지금 40억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10억이 없어서 경매로 나와가지고 지금 쫄딱 망하고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.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10년 동안 가져갈 수 있는 능력과 여력이 있었다면 가격이 아무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갈 거면은 무조건 떨어졌던 타이밍이라든가 빠졌을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근데 시청자님 지금 들어간 매수가 한번 볼게요. 들어간 매수가 보게 되면요, 올라왔을 때 그것도 최고가에 사놨거든요. 근데 10년간 가져갈 생각이 없대요. 그럼 당연히 물리고 당연히 손실 나는 게 맞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10년 가져가실 의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손실 없이 수익 내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. 반도체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할 거니까요.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 파동을 아예 이해를 안 하시고 투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. 주가가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쉬는 게 있고, 올라왔다가 내려가서 쉬고,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쉬는 게 이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란 말이죠.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사가지고 내려갈 때 쉴 때 물린다. 이거는 잘못된 개념이고 잘못된 투자가 됩니다. 그러니 지금 여기서 본전 탈출할 수 있습니까? 라는 아주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, 본전 탈출은 조금 꿈 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비싸게 샀거든요.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? 네. 근데 본전을 진짜 찾고 싶다면 몇 년 가져가라? 제가 처음에 몇 년 가져갈 거냐 물어봤죠? 10년이요. 네, 그 정도 가져가면 본전이 뭡니까? 수익 내고 나오지요. 그러니까 그렇게 관점을 잡던지, 아니면 그냥 손실 나고 나오는 걸 각오하고 그냥 손절하고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지금 시장이 좀 빠져가지고 밀려 있는데, 시장이 만약에 반등이 없으면 밑으로 확 빠져내려가기 때문에 가져갈 메리트가 별로 더더더 없어집니다. 그래서 반등이 단기로 나오게 되면 20만 원대 정리하고 SK하이닉스를 싸게 사서 가져가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이고요. 만약에 이게 이 18만 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, 비중이 10%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있습니다. 만약에 10%가 아니라 비중이 많았으면 결정권이 없어요. 손절 바로 해야 되거든요. 근데 10%라서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시간은 좀 들겠지만 손실 없이 나오게끔 약간 손을 대볼 수는 있어요. 그건 이제 시청자님이 시간을 좀 들여볼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. 시간 들인다는 말은 SK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떨어졌다 올라가는 파동이 좀 빨라봐야 1년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를 노리고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가져가보고 물려보는 거예요.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. 뭐가 낫다의 문제는 아니에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빠져도 괜찮고 내년 한 상반기쯤에 본전이라든가 수익을 좀 찾고 나와 볼랍니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14만 원 내지 뭐 12만 원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 그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때까지 그냥 물려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아무것도 안 하고요. 근데 이제 내가 그게 싫다, 나는 그렇게까지 물려 있는 게 아니라, 나는 여기서 손절하고 난 다음에 혹여나 14만 원, 12만 원까지 내려가면 그때 다시 살래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맞는 방법이 됩니다. 근데 어쨌든
애초에 이런 거 안 사는 게 이런 전략을 안 짜도 되는 방법이에요. 그냥 뭐 하나 샀는지 잘 모르겠어요, 이거를. 그러니까 애초에 안 샀으면은 죄송합니다.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정말 사서 고생하는 케이스가 이런 SK 하이닉스입니다. 반도체 사지 마세요. 지금 위험합니다. 네. 그래서 이거는 18만 원 기점을 해서 손절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. 반등 나오면 20만 원대부터 바로 정리하시라는 전략을 드리고 혹시나 추가하면서 계획을 짜신다면 손대지 마시고 14만 원까지는 몰려 계시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